임신에 영향이 되느냐. 부인이 만지거나 먹는 거 말고 남자가 먹고 임신할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임신 해가갈 때는 보통 이 폐경이 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좀 질건조증이 생기고 결국 그게 이제 성교통이나 뭐 그런 문제까지 간다고 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 남자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 같은 게 오면서 생기는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남성도 갱년기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발기라든가 성욕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문제가 있는데 전립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다 전립선 너무 많이 알고 하는데 그쵸. 일단은 전립선은 오줌포 방광 바로 밑에 남성의 요도 시작하는 데 있는 장기인데 딱 밤톨같이 생겼어요. 용량이 한 15cc 정도 되는 크기인데 소변이 나가는 길하고 정액이 나가는 길이 만나는 어떤 두물머리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정액은 공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한 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 위에 있는 정낭이라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한 70% 정도 되고 전립선액이 한 30% 정도 돼서 모여서 나가는 건데 임신할 때도 중요하고 성생활도 다 중요한 그런 장기인데 문제는 병이 생길 수 있죠 거기도. 50대 50, 60대 60, 70대 70 저도 어디서 그걸 주워 들은 것 같거든요. 학생 때 족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키 때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시험 볼 때. 맞아. 전립선 비대증 그 말대로 전립선이라는 게 커지는 건데 전립선이라는 장기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장기이거든요. 근데 전립선은 딱 그 갱년기 시작하는 나이 45세 정도부터 커져요. 그게 또 오묘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한테 오는 거는 아니고 증상으로 보면 50대 50%, 뭐 60대 60%, 뭐 80대는 8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이즈로 봤을 때는 30%, 한 3분의 1 정도 분들은 90세가 돼도 아까 밤톨만한 그게 그대로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약도 드셔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3분의 1 정도는 뭐 상당히 커져가지고 비대증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그 커진다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커지면 그 덩어리가 소변 나오는 길을 콱 막아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 TV에 나오는 뭐 남진이 선전하는 이런 거 그냥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봐야 돼요. 친구하고 나하고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친구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자녀분들이 그거 광고 보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드리고 하는데 남자한테 정말? 다 좋은데 사드리는 거 좋고 버릴 필요 없어요. 사드린 거는. 근데 그거 병원에 보다는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검사받는 게 중요하고요. 밤톨만한 전립선이라도 불편함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도 변하고 긴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크지 않아도 증상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좀 안 크겠구나 하는 게 감이 오죠. 전립선이 이제 보면은 그 소변 나오는데 좀 장애를 일으키긴 하잖아요. 커지면 비대증이 오면 복분자가 원래 요강을 뚫는다는 뜻에 요강을 뚫는다는 뜻에서 복분자잖아요. 맞아. 네. 근데 복분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분자는 저는 그 뜻도 몰랐는데 복분자 주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우리나라는 먹어주시는 나라니까요. 근데 음식이 중요한 부분 당연히 있죠.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 뭐냐 했을 때 토마토 라이코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토마토에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토마토도 좋잖아요. 그걸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뭐 구워서 먹는 게 라이코펜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거 괜찮을 것 같고 호두라든가 이런 것도 좋다고 하는데 나쁜 음식이 있어요. 지방이 많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쁠 수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에 기름기가 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영향이 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립선 암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립선 암이 지금 현재 남성 암의 4위예요.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간암이 되게 많았는데 간암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건 이제 비형 간염이 많이 잡히면서 간암을 제치고 이제 4위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1위. 맞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본도 1위라고 해요. 따라가는 거죠. 서구식 식습관이 영향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 올라갈 거 확실하고 전립선 암이라는 게 뭐 순환암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 맞아요, 맞아요. 갑상선암 순환인데 갑상선암도 뭐 독한 암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전립선암이 무조건 순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검사해서 그렇지 않으면 역시 암은 암이기 때문에 정말 순한 것만 빼고는 전이가 되고 돌아가시는 쪽으로 가는 암이기 때문에 잘 진단이 돼야 되는데 암하고 비대증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비대증이 암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비대증은 비대증, 암은 암인데 비대증이 전혀 없는 분도 암이 생길 수 있고 비대증이 심한 분도 생길 수 있지만 비대증이 심한 것이 암의 어떤 전구 병변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어요. 비대증이라는 거는 이제 커지는 데가 요도인 쪽이 커지는데 암은 거기 말고 뒤쪽 부분이 암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암이 웬만큼 퍼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비대증 때문에 덩달아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저희 아버지가 딱 요 케이스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빠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 좋다더라. 제가 의사니까 야 그거 좋다는데 혜리야 이거 처방 좀 해줘 이렇게 저한테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세요 아빠 이래가지고 병원을 보내고 비대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되셨거든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면 이제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증상도 없는데 첫 번째로는 피 검사가 있어요.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거 있죠. 난소암은 CA 125 공부하세요. 여기 들어주시면 전립선 암은 PSA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물질이니까 전립선의 사이즈가 클수록 비대증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립선 비대한 정도하고 PSA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를 전문의가 확인해가지고 이 정도는 비대증 때문이겠다 하면 이제 괜찮은 쪽이 될 수 있는데 전립선이 크지도 않은데 PSA가 많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전립선이 큰데 그에 비해서 PSA가 더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암이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암이 있을 때는 초음파나 진찰을 했을 때 아까 암은 뒤에 생긴다고 했는데 그 전립선이라는 데가 장 점막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만 딱 넣어도 전립선 뒤가 만져져요. 그래서 작으면 조그맣게 만져질 테고 크면 이렇게 넓게 크게 만져지는데 암이 있으면 뒤에 생기기 때문에 혹이 딱 만져질 때가 있어요. 혹이 만져지면 이게 암이 의심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봐서 암이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건 조직 검사를 해야지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전립선도 뭔가 정기 검진이라는 걸 루틴하게 해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나름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가족 중에 가족이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쪽 다 속할 수 있는데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보통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세부터 기저 검사를 하는 거죠. 소변 보는데 증상이 없으면 PSA 검사만 하면 되고요. PSA는 보통 3이나 4, 낮을수록 정상인데 3이나 4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높으면 암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 40세 정도에서 PSA가 1보다 낮으면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고 1보다만 높아도 약간은 좀 유심히 보고 2년마다 검사를 하다 그러고 50세나 60세 됐을 때는 이제 2보다 높으면 좀 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증상이 있을 때는 항문을 통해서 보는 전립선 잘 보려면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라고 항문 통해서 보는 초음파를 봐야 돼가지고 그게 또 많이들 싫어하시는 분들 그거를 보고 암도 의심되는 것도 없고 전립선도 되게 작다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그 이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자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50세부터는 PSA 하고 초음파 보고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세트로 해야 되나요? 소변 보는 것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고 그냥 전립선 암만 검사하겠다. PSA만 해서 뭐 1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아까 3이나 4를 말했지만 2가 넘어갔다 그러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발견한 분 중에 PSA가 2.49였는데 다른 것 때문에 오신 분인데 제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암을 발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1점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의미가 충분히 있고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좋은데 증상도 없고 하는 거 싫으면 PSA만 보시면 돼요. PSA만 보면 CA 125는 사실 그렇게 정확도라든지 예민하지 예측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PSA는 굉장히 그게 예민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전립선 특이항원 이름 딱 적혀져 있으니까 하지만 해석에 되게 중요한 점은 있죠.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PSA 3 넘으면 비뇨기과로 토스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PSA라는 게 국가 건강검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2년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2년마다 관리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몸이 다 관리받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맞아요. PSA 이렇게 관리만 해도 암을 놓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황당하게 PSA가 뭐 100이 넘고 다 퍼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검사 아무것도 안 했냐? 와, 내 작년에
국가검진 받아도 검진했다. 아무 이상 없었고 그럼요. 너무 그런 안타깝죠. 분들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얘기하다가 뭔가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부인이 데리고 오는 경우 당연히 있어요. 여자를 산부인과로 남자가 끌고 오진 않는데 네. 그쵸 보통 맞아요. 여자는 알아서 오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아, 끌고 남자. 오는 경우가 멍청한가 봐요. 여성의 그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40대 중후반에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이렇게 돌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은 좀 세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부장적이고 많이 못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때 좀 잘 봐주시고 북돋아 주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 데리고 오는 것도 병원 가봐 이러지 말고 이러니까 가보자 하고 가시면 더 좋겠죠. 뭐. 토닥토닥. 저희 남편이 요새 넷플릭스로 아는 와이프를 보고 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동정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이해를 시mpa시를 좀 느끼더라고요. 아는 와이프를 보고 자기가 아는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와이프. 나잖아. 나도 아는 와이프가 나도 봐야겠다. 나잖아. 토닥토닥. 저희 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아는 남편한테 동정이라기보다는 이게 공감 서로 부부끼리 공감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힘든 만큼 이 사람도 힘들겠지 뭐 이런 거. 저도 지금 못하고 있긴 합니다. 토닥토닥. 젊은 분들도 탈모에 대한 남자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아버지가 뭐 원래 이러시다 뭐 이러면은 젊은 나이부터 프로페시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과에서는 프로페시아를 남편이 먹으면 임신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 약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여자들이 그걸 쓰지 않으니까 그 약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프로페시아는 성기능에 문제가 좀 생기게 하진 않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피나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일부를 차단해가지고 전립선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머리에도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는 효과도 있는 약인데 프로페시아라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보다트라는 약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용으로 나온 약은 5mg이고 프로스카라는 약은 프로페시아는 1mg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하면 1.25잖아요. 그래서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싸게 드시는 분도 많은데 4분의 1로 자르는 게 아까 말한 제일 위험한 부분이에요. 가임기 여성이 있을 때 부인이 이제 임신하고 있을 건데 잘라주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게 가루가 날리거나 했을 때 임신 초기에 이제 그쵸. 성기가 발달하는 시기에 그게 들어가면 이제 기형이 돼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르는 게 싸지만 비급여 약이라도 제대로 된 거 드시는 게 맞긴 하고요. 그쵸. PSA라고 하는 아까 전립선 암 수치로 이걸 계속 먹으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암을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매스킹 되겠네요. 남성의 어떤 외모적인 경쟁력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경쟁력, 네. 경쟁력.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젊은 분들도 정말 많이 먹어요. 맞아요. 전립선하고 연결되는 약이니까. 그쵸. 그럼 월클 되게 많은데 왜 먹냐 그러면 아버지가 탈모고 딱 벗겨보면 이렇게 약간 맞아. 그런 경우가 20대 초반부터도 먹는데 권장드리지는 않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바로 차단하는 건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약인데 테스토스테론 수치에는 관계가 없더라도 성욕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발기력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웬만큼 건강한 사람들은 그 적은 용량으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약에 반응하는 분들은 떨어졌다는 느낌 받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확 느끼죠. 제가 드리는 건 다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전립선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막 쓰면 오히려 불편만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끊으면 돌아오기는 하고 드물게 이게 약을 먹은 게 비가역적으로 손상됐다고 소송이 돼 있는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임신에 영향이 되느냐. 부인이 만지거나 먹는 거 말고 남자가 먹고 임신할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정자가 아이가 기형이 나오진 않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아까 정자도 좀 떨어지거든요. 정자 운동성이나 숫자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왕성한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보더라인에 걸려 있는 사람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게 될 수 있으니까 임신 생각할 때는 보통 끊는 경우가 많죠. 탈모가 되게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나 이런 동양권이 많거든요. 미국 사람 좀 빠지면 그냥 밀어버리니까. 진짜 밀어버리고 말도 상관을 안 하는데 한국은 다 밀면 이제 뭐 어디 들어가냐, 맞아. 뭐 사회 사회 반감이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 맞아, 안타깝죠. 맞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프로페셔널 먹거든요. 아. 먹는데 그 아까 PSA랑 테스토스테론을 검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언제부터 끊고 아. 오라고 설명하세요. PSA가
보통 이 약을 드시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끊을 필요가 없군요. 갑자기 마음에 의한. 근데 또 문제는 쭉 쓰다가 보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혼란 변수가 되는. 혼란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언제 끊었다고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요새 안 먹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뭐 뭔가 아빠나 뭐 이쪽으로 네. 있으면 안 빠져도 많이 드세요. 그냥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있으면 마음의 약간 위안.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머리 한번 하면은 왜 이렇게 가벼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네. 갑자기 아프네. 제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추가 물어볼까? 여기서부터 쭉 주르륵 가면 아, 되겠다. 오케이. 네, 쭉쭉쭉. 응. 남성성과 갱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발기잖아요. 네. 발기부전은 도대체 뭐고 의학적으로 아, 발기부전. 그러니까